엄마, 저기 화장실 있어요. 다녀오세요. 빗소리가 점점 새져갑니다. 순덕은 처마 밑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민수가 정말 날 버린 건가?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안내 멘트만 메아리칩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은 처음이었어요.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새벽 6시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부엌에서 마지막 전을 부치고 계셨어요. 76세의 손은 여전히 능숙하게 뒤집개를 다루었지요. 50년 넘게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호박전, 동태전, 녹두전까지. 예전엔 며느리가 도와주곤 했는데 요즘엔 순떡 혼자 준비하게 되었어요. 미숙이는 손목이 아프다며 부엌 일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곧 다 돼간다. 하지만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민수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43세 나이에도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어딘가 어색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민수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순덕은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혹시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엄마, 우리 좀 나갔다 올게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순덕은 뒤집개를 놓았습니다. 어디 가는데? 차례는 언제 지내고? 아직 과일도 깎아야 하는데. 금방 다녀올게요. 동네 슈퍼에 음료수 좀 사러요. 순덕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집에는 이미 음료수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어제 미숙이가 대형마트에서 사온 게 냉장고 가득했는데요. 하지만 아들의 말에 의문을 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럼 나도 같이 갈까? 오래 앉아 있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네, 엄마도 바람 쐴 겸 나가시죠. 민수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억지스러운 밝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순덕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앞치마를 벗으며 순덕은 잠깐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성성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거울 보는 게 두려워졌더라고요. 너무 늙어 보였거든요. 민수 엄마로 평생 살았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차에 오르며 순덕은 뒷좌석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며느리 미숙이 앉던 자리였지요. 검은 가죽 시트가 텅 비어 있었어요. 미숙이는 어디 갔지? 명절인데 친정만 가고. 친정에 잠깐 들렀어요. 곧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미숙은 이미 사흘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자기 짐까지 다 챙겨서 말이에요. 하지만 순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순덕의 인생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의문이 들어도 참고, 섭섭해도 참고, 화가 나도 참는 것. 18배 시집와서 남편을 30에 보내고도 참았고요. 혼자 민수를 키우며 온갖 고생을 해도 참았습니다. 시집살이 할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떼고 반일하고 빨래하고 시어머니 수발까지 들었어요. 그때도 힘들다는 소리 한 번 못했거든요. 엄마는 참는 게 미덕이야. 여자는 말이 많으면 안 돼.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순덕은 평생 속마음을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평소 동네 슈퍼 가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어요. 민수야, 슈퍼가 이렇게 멀리 있나? 우리 동네에도 마트가 생겼는데. 아, 큰 마트 가는 거예요. 할인 행사한대요. 음료수가 반값이라고 했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른지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멀리 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으니까요. 그래, 절약해야지. 돈이 얼마나 소중한데. 순덕은 평생 돈 한 푼이라도 아껴 썼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민수를 키우려면 정말 한 푼도 소중했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김장철에는 김치도 담가 팔고 여름엔 장사도 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할 때 집도 마련해 줬습니다. 자기는 헌 옷만 입으면서도 아들만은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덕이 평생 살아온 터전이었어요. 논밭과 야산, 그리고 옛날 그대로인 시골 집들. 저 멀리 보이는 야산 너머에는 순덕의 친정집이 있었어요. 이미 무너져서 빈터만 남았지만요. 부모님도 형제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고 이제 혈육이라곤 민수뿐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살게 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들수록 자주 드는 생각이었지요. 요즘엔 몸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어지고 잠도 잘 안 왔어요. 민수가 잘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만이 순덕의 소원이었어요. 자기는 언제 죽어도 상관없으니 아들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했거든요. 휴게소가 보였습니다. 민수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엄마 잠깐 들릴게요. 화장실 다녀오시죠. 순덕은 내렸습니다. 9월의 바람이 제법 선선했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요. 날씨가 흐리면 관절이 더 아팠는데 오늘따라 유독 쑤셨습니다. 엄마 저기 화장실 있어요. 다녀오세요. 저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올게요. 민수가 가리킨 곳으로 순덕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걸음이 느렸거든요. 뒤돌아보니 민수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네, 지금 도착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와 약속이 있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이상했습니다. 민수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주유소 쪽을 봐도 차가 없었어요. 민수야,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차도 없었어요. 순덕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어릴 적 민수가 숨바꼭질을 좋아했던 게 생각났거든요. 민수야, 그만해라. 엄마 여기 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민수는 오지 않았어요. 휴게소 사람들은 순덕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할머니 혼자 우두커니 서 있으니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순덕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민수가 어릴 때부터 걱정이 많았거든요. 학교에서 조금만 늦어도 온갖 안 좋은 생각부터 했었어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처마 밑으로 피했어요. 손에 든 핸드백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지요. 설마.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제야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사라진 것, 민수의 어색한 태도, 그리고 평소와 다른 오늘의 행동. 민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걸어봤지만 똑같았어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휴게소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실내로 들어갔고요. 순덕만 홀로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됐다는 예감. 민수가 정말 날 버린 건가? 그 순간 순덕의 머릿속에 지난 며칠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민수의 어색한 미소, 갑자기 줄어든 집안의 대화, 그리고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계속 통장 이야기를 꺼내던 일. 어머니, 요즘 은행 이자가 좋다는데 통장 정리 한번 해보시죠. 어머니 나이에 혼자 돈 관리하기 힘드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때는 며느리가 자기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비는 더욱 세게 내렸습니다. 순덕은 핸드백을 꼭 안고 서 있었어요. 그 작은 가방 안에는 평생 모은 통장과 현금, 그리고 집 열쇠가 들어 있었거든요. 통장만 해도 5개였어요. 평생 한 푼, 2푼 모은 돈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가사도우미 일해서 번 돈도, 연금도 모두 그 통장 안에 있었어요. 이 돈으로 민수 결혼시키고 집도 사주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돈 때문에 버려진 건가요? 하지만 순덕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을 진실이 얼마나 잔혹할지, 빗속에 홀로 서 있는 순덕의 모습을 뒤로하고 멀리서 한 대의 검은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민수는 백미러도 보지 않았어요. 조수석에는 휴대폰이 꺼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순덕이 평소 쓰던 가방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추석 아침, 한 어머니의 마지막 여행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뒤에는 순덕이 상상도 못한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빗속에 홀로 서 있던 순덕은 결국 스스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휴게소 직원의 도움으로 시외버스를 탔어요.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떨렸지만 마음의 떨림이 더 심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아들분이 급한 일이 생기셨나 봐요. 친절한 직원의 말이었지만 순덕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버스 안에서 순덕은 계속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멘트만 흘러나왔어요.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3시간이나 걸려서 겨우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차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대중교통으로는 이렇게 먼 길이었어요. 마을 어귀에 내린 순덕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길가의 코스모스들이 비에 젖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민수가 기다리고 있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걸었어요. 아마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집에 갔을 거라고, 지금쯤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대문 앞에 낯선 화분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순덕이 기르던 채송화는 보이지 않았고요. 이게 뭐지? 순덕은 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025. 민수의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삐삐삐 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어라? 잘못 눌렀나? 다시 천천히 눌러봤어요. 1025. 하지만 또 빨간 불이었습니다. 이상해서 몇 번을 더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집 윤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순덕과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낸 분이었어요. 어머 순덕 씨. 어쩐 일이야? 왜 문 앞에서 그러고 있어? 윤 언니 우리 민수 못 봤어요. 비밀번호가 안 맞더라고요. 윤할머니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덕 씨 그게 며칠 전에 이사 온 사람들 있던데. 네? 이사요?
순덕은 윤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모르고 있었어. 트럭이 와서 짐을 옮기더라고. 젊은 부부였는데 순덕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긴 우리 집인데 제가 30년 넘게 산 집이에요. 어머, 그럼 순덕 씨는 어디 갔다 온 거야? 윤할머니도 어리둥절했어요. 순덕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잠깐만요. 여기 집주인이에요. 그때 집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지금 몇 시인데 시끄럽게. 저 이 집주인 김순덕이에요. 왜 남의 집에?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순덕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저희 집인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제 집이라고요. 30년 넘게 살았다고요. 순덕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젊은 여자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치매이신가요? 저희가 정식으로 계약하고 들어온 집인데 부동산에 확인해 보세요. 치매라니요? 정신 멀쩡해요. 여기 제 집이에요. 순덕은 가방에서 집 열쇠를 꺼냈어요. 하지만 젊은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이사 올 때 도어락으로 바꿨어요. 그 열쇠는 소용없어요. 경찰 부를까요? 경찰이요? 순덕은 당황했어요. 자기가 나쁜 일을 한 것처럼 말하니까요. 할머니, 지금 무단 침입이에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젊은 여자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순덕은 다시 문을 두드렸지만 이번엔 아예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윤할머니가 순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순덕 씨, 일단 우리 집으로 와. 차근차근 알아보자. 순덕은 멍한 상태로 윤할머니를 따라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할머니 집 거실에 앉아서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은 안도했어요. 민수야. 엄마야. 너 어디 있니? 집에 왜 이상한 사람들이? 아,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민수야, 집이 어떻게 된 거니? 비밀번호도 안 맞고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엄마 크게.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집은 팔았어요. 뭐라고? 순덕은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집을 팔았다고? 네. 엄마 모르게 죄송해요. 모르게라니.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어떻게 팔아? 엄마 위임장에 도장 찍어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로. 순덕은 기억했어요. 한 달 전에 민수가 은행 업무 때문에 필요하다며 가져온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던 일을. 그게 집 파는 서류였다고? 죄송해요, 엄마. 민수야, 농담이지? 엄마가 30년 넘게 산 집을.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다니. 무슨 소리야?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 엄마 요양원 알아봤어요. 좋은 대로요. 요양원? 순덕은 숨이 막혔어요. 왜 갑자기 요양원 얘기를 해? 엄마 멀쩡한데.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난 치매 아니야. 멀쩡하다고. 순덕이 소리쳤어요. 윤할머니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엄마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이웃들 다 듣겠어요. 이웃은 무슨. 너 지금 엄마를 속인 거잖아. 엄마 속인 게 아니라. 그때 전화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길게 얘기하지 말고 끊어. 어차피 정해진 일이잖아. 순덕은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미수가 너도 알고 있었구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덕은 다시 걸어봤지만 이번엔 아예 받지 않았어요. 윤할머니가 순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순덕 씨, 진정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오해가 아니라는 걸.
자신이 철저히 속았다는 걸. 언니, 저 어떻게 하죠?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76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윤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순덕 씨 이거 봐. 휴대폰 화면에는 SNS가 켜져 있었어요. 며느리 미숙의 계정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새로운 아파트 인테리어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 출발. 드디어 우리만의 보금자리 마련했어요. 앞으로 행복만 가득할 거예요. 해시태그 신혼집, 해시태그 새 출발, 해시태그 행복. 순덕은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새 가구, 새 가전제품, 모든 게 번쩍번쩍했습니다. 이 돈이 우리 집 한 돈으로 산 거구나. 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리고 댓글들을 봤습니다. 축하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미숙의 답글이 있었어요. 요양원 보내드렸어요. 혼자 계시기 힘드셔서요. 순덕은 휴대폰을 보며 몸이 떨렸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에게서였어요. 엄마, 내일 요양원 상담 받으러 가요. 위치 보내드릴게요. 모든 게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순덕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화면이 깨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윤 할머니가 순덕을 안아줬어요. 순덕 씨 울지 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순덕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를, 자신의 재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순덕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 민수와 미숙만이 아니라는 것을. 밤이 깊어갔지만 순덕의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윤 할머니 집에서 밤을 보낸 순덕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침이 되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집은 여전히 다른 사람 것이었고 아들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순덕 씨 아침 드세요. 윤 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하지만 순덕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언니, 어떻게 하죠?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일단 며느리한테 전화해봐.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젯밤 SNS를 본 후로는 이게 오해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래도 윤 할머니의 말에 미숙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미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미수가, 엄마야. 어제 일이 대체 뭔지 설명 좀 해줘. 아, 어머니. 미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어머니께서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며칠 전에도 가스 끄는 걸 까먹으셨고. 순덕은 기가 막혔어요. 가스가 언제 새었다고? 난 그런 적 없어. 어머니,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집을 팔았다고? 미숙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나이에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치매 초기 증상도 보이시고. 치매가 아니라고. 나 멀쩡해. 어머니, 어제도 우리 집을 못 찾으셨잖아요. 순덕은 할 말이 막혔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미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돈 관리도 힘드시죠? 요즘 사기가 많아서 걱정됐어요. 내 돈을 내가 왜 걱정해? 어머니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순덕의 머리끝이 서늘해졌어요. 안전하게 관리? 그게 집을 팔고 요양원에 보내는 거야? 어머니, 요양원은 좋은 곳이에요. 전문가들이 24시간 돌봐드리고. 나는 요양원 안 가. 순덕이 소리쳤어요.
윤할머니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이미 상담 예약도 잡았어요. 내 허락 없이 어머니 상태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시니까요. 그때 전화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수가 길게 얘기하지 말고 끊어. 민수야. 엄마 목소리 들리지? 전화 바꿔줘. 하지만 미숙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민수는 지금 바빠요. 내일 요양원 가실 준비나 하세요. 미수가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 저희도 이제 우리 삶을 살아야 해요. 어머니 때문에 계속 희생할 수는 없어요. 순덕은 귀를 의심했어요. 희생. 내가 언제 너희한테 희생을 강요했어? 어머니, 모르시나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눈치. 네, 어머니는 항상 우리가 뭘 하든 간섭하시잖아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순덕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기는 간섭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 집을 팔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야?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편하긴 뭐가 편해. 내 집에서 사는 게 제일 편해. 어머니, 이제 그 집은 없어요. 포기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덕은 다시 걸어봤지만 이번엔 받지 않았어요. 윤할머니가 순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순덕 씨 너무 상처받지 마. 뭔가 오해가. 언니 오해가 아니에요. 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어요. 내가 완전히 속은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작정하고 날 버린 거라고요. 그때 순덕의 머릿속에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숙이 자꾸 통장 얘기를 꺼내던 일, 민수가 어머니 서류 정리해드린다며 도장을 받아간 일, 그리고 최근 들어 점점 차가워진 집안 분위기.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 순덕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속였는지. 하지만 그때 순덕은 중요한 걸 하나 떠올렸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순덕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그 중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게 뭐야? 윤할머니가 물었어요. 농협 통장이에요. 시골에 땅이 있거든요. 순덕은 통장을 펼쳐봤어요. 잔고는 얼마 없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이 땅은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순덕은 갑자기 희망이 생겼어요. 민수와 미숙이 모르는 재산이 있었거든요. 언니 농협에 가봐야겠어요. 지금? 네, 확인해 봐야 해요. 순덕과 윤할머니는 농협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네, 맞습니다. 김순덕 고객님 명의로 된 농지 3,000평이 있네요. 순덕은 안도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확인하셨나요? 한 2년 전쯤요? 그럼 지금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드릴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고객님. 이 땅이 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됐네요.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얼마나요? 대략 15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순덕과 윤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15억이요? 네, 내년에 신도시 개발이 확정되면서 땅값이 급등했어요. 순덕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자기도 몰랐던 큰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땅은 아직 제 것이죠? 네, 물론입니다. 농협에서 나오며 윤할머니가 말했어요. 순덕 씨 이제 걱정 없겠네. 15억이면. 하지만 순덕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언니 민수와 미숙이 이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소리야? 분명히 이것도 빼앗으려 할 거예요. 순덕은 확신했어요. 집을 팔아서 새 아파트를 산 것만 봐도 이들의 목적은 분명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순덕은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언니 변호사 아는 분 있어요? 변호사? 네,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윤할머니는 놀랐어요. 평생 순한 양처럼 살던 순덕이 변호사를 찾겠다니.
순덕 씨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요? 순덕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였어요. 가족이 이럴 수 있나요? 늙은 어미를 속이고 집을 팔고 요양원에 보내려 하는 게 가족이 할 일인가요? 윤할머니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언니, 저도 이제 배웠어요. 순덕의 눈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평생 참고 살았더니 이런 꼴이 됐네요. 이제는 지켜보기만 하지 않겠어요. 순덕 씨. 제가 만만해 보였나 봐요. 늙었다고 약하다고 함부로 대했나 봐요. 순덕은 가방 속에 농협 통장을 꼭 쥐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게도 카드가 남아 있거든요. 그날 저녁 순덕은 윤 할머니의 도움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 내일 요양원 상담. 민수야. 순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한테 숨기고 있는 게 더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집 한 것만이야? 다른 건 건드리지 않았지? 민수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래, 다행이네. 순덕은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자신의 다른 재산도 노리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제 게임이 시작이네. 순덕은 혼잣말을 했어요. 평생 당하기만 했던 순한 할머니는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순덕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 아들과 며느리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일 뒤에는 훨씬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순덕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순덕은 윤 할머니와 함께 시내로 나갔습니다. 지난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거든요. 순덕 씨 정말 변호사한테 가는 거야? 윤 할머니는 아직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네, 언니. 이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법정에 가본 적 없는 할머니치고는 놀라운 결심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내 아들인데. 아들이요? 순덕은 쓰게 웃었어요. 아들이 어미를 휴게소에 버리고 집을 팔아버리나요? 그런 게 아들인가요? 윤 할머니는 할 말이 없었어요. 순덕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김상우 변호사는 윤 할머니 아들이 소개해준 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윤 선생님께 연락받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순덕은 긴장했지만 가져온 서류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위임장을 이용해서 집을 매각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은행 업무용이라고 속여서 도장을 받아갔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법적으로는 위임장이 있으니 유효한 거래입니다. 하지만 사기 혐의로 고발할 수는 있어요. 사기요? 네, 진실을 속이고 위임장을 받았으니까요. 다만 입증이 쉽지 않을 겁니다. 순덕은 실망했어요. 생각보다 복잡했거든요. 그럼 집을 되찾을 수 없나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상태라.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재산은 보호할 수 있어요. 혹시 다른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있으신가요? 순덕은 농협 통장을 꺼냈어요. 이것만 있어요. 김 변호사가 통장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 이 땅이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이네요. 상당한 가치가 있을 텐데. 농협에서 15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시급히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왜요? 아드님이 이 땅의 존재를 알게 되면 또 다른 위임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덕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모든 권리 증서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 추가 위임장은 절대 써주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땅을 활용한 역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역공이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상속세 절약을 위해 공익재단에 기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드님이 손 뗄 수 없게 되거든요. 순덕은 귀가 번쩍 트였어요. 그럼 민수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순덕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의 방법이 보였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윤할머니가 물었어요. 순덕 씨 정말 기부할 생각이야? 글쎄요. 일단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순덕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덕은 마을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순덕이 아니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이장님 안녕하세요. 아들 집에서 잘 지내고 있지? 순덕은 쓰게 웃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장님 혹시 우리 농지 개발 얘기 들으셨어요? 아, 그거 들었지? 내년부터 신도시 공사 시작한다더라. 땅값이 하늘 높이 뛸 거야. 그럼 많이 오를까요? 순덕아, 너 그 땅 아직 갖고 있지? 팔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 몇 년 후엔 50억도 넘을 거야. 순덕은 깜짝 놀랐어요. 15억도 큰 돈인데 50억이라니. 50억이요? 그래, 서울까지 전철이 들어온다니까? 그럼 엄청난 개발이야. 순덕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큰 돈이 걸려 있다면 민수와 미숙이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순덕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15억도 엄청난 돈인데 앞으로 50억까지 될 수 있다니. 이건 단순한 복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민수야. 순덕은 아들을 떠올렸어요. 어릴 때 아팠을 때 밤새 간병했던 일,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기억들. 내가 그렇게 키운 아이가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픔보다는 분노였어요. 그때 윤할머니가 저녁을 가져왔어요. 순덕 씨 밥 먹어야지. 언니 고마워요. 언제까지 이렇게 신세를 져야 할지. 뭘 그런 소리 해.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지. 저녁을 먹으며 윤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덕 씨 그런데 정말 그 땅을 기부할 거야? 순덕은 잠깐 생각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하면 복수하고 싶어요. 복수? 민수와 미숙이 내 집을 팔아서 새 아파트를 샀잖아요. 그럼 나도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윤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긴 하지. 그런데 그냥 기부하기보다는 순덕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났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 일단 더 지켜보려고요. 민수와 미숙이 어디까지 욕심을 부리는지. 순덕은 결심했어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상대방의 다음 수를 기다리기로. 만약 내 농지까지 노린다면 순덕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그때는 정말로 모든 걸 기부해버릴 거예요. 한 푼도 못 갖게. 그날 밤 순덕은 농지 권리 증서를 꺼내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거든요. 여보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아이가 될 줄 몰랐어요. 순덕은 권리 증서를 품에 안았어요. 이제 이것만이 자신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아직 몰랐어요. 민수와 미숙이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순덕의 농지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순덕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시죠? 저는 부동산 중개업체 직원인데요. 할머니 소유의 농지 매입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순덕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을까요? 누가 제 번호를 알려줬나요? 아, 따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할머니께서 매각 의사가 있으시다고. 순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 미숙이 벌써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팔 생각 없어요. 할머니 그런데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번 상담이라도.
순덕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순덕은 김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벌써 부동산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입니다. 순덕은 농지 권리 증서를 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님, 사회복지재단 기부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정말로 하시겠어요? 네,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순덕은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탐내는 15억, 아니 앞으로 50억이 될 농지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것. 민수야, 엄마를 만만하게 본 게 내 실수야. 순덕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나온 순덕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농지 기부 절차를 시작했으니 이제 민수와 미숙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었거든요. 하지만 순덕은 성급하게 카드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자. 순덕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민수 부부가 농지를 노린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거든요. 이틀 후 예상대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윤 이모 집에 있어. 왜?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순덕은 속으로 웃었어요. 분명히 농지 얘기를 꺼낼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엄마 동네 카페에서 만나요. 미숙이도 함께 갈게요. 알았어. 카페에서 만난 민수와 미숙의 표정은 어색했어요. 특히 미숙은 순덕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선 죄송해요. 민수가 말했어요. 지난번에 너무 갑작스럽게 일을 진행해서. 갑작스럽게. 순덕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휴게소에 버린 것도 갑작스럽고 집 한 것도 갑작스럽다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사정이 복잡해서. 무슨 사정? 그때 미숙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민수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사업 실패? 순덕은 놀랐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빚이 많아요. 어머니 집을 팔지 않으면 우리가 파산할 상황이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순덕은 어이없었어요. 그럼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왜 속이고 버렸어?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걱정 끼치기 싫어서 휴게소에 버렸다고? 순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미숙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혹시 다른 재산은 없어요? 드디어 본론이 나왔습니다. 순덕은 속으로 냉소했어요. 다른 재산? 네, 혹시 땅이나 다른 부동산. 미숙의 눈에서 탐욕이 번뜩였어요. 왜? 그것도 팔아서 빚 갚으려고?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순덕이 다그쳤어요.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시골에 농지 있잖아요. 그거. 그거 어쩌자고? 시세를 확인해봤더니 꽤 값어치가 있더라고요. 순덕은 기가 막혔어요. 벌써 시세까지 알아본 거였어요. 누가 시세를 알아봤다고? 민수와 미숙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그게 부동산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연락이 왔다고? 순덕은 화가 났어요. 자기 허락도 없이 멋대로 알아봤다는 뜻이었거든요. 엄마 어차피 안 쓰는 땅이잖아요. 팔아서 빚도 갚고. 안 쓰는 땅? 순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게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야. 안 쓴다고? 엄마,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엄마 나이에 농사도 못 짓고. 그게 내가 판단할 일이야. 순덕은 일어섰어요. 민수야, 너 정말 실망스럽다. 엄마. 집 팔아서 새 아파트 산 주제에 이제 농지까지 노리는구나. 미숙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뭔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새 아파트를. SNS에 올린 사진 봤어. 드디어 우리만의 보금자리라고 쓴 거. 미숙은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그건 뭐야? 내 집 판 돈으로 산 거 아니야?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도 살 곳이 필요했어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엄마, 그래서 요양원을. 요양원은 됐어. 순덕이 소리쳤어요. 이번엔 카페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야, 미수가. 잘 들어. 순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농지는 절대 안 팔아. 죽어도 안 팔겠어. 엄마, 그리고 너희가 한 짓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야. 민수와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럴 필요까지는. 필요 있어. 너희가 나를 속이고 집을 판 건 사기야. 순덕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변호사랑 상담했어. 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 민수와 미숙은 당황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순덕은 일어섰어요. 늦었어. 이미 변호사한테 맡겼어. 그때 미숙이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도 모르시는 게 있어요. 뭐? 이 일이 어머니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순덕은 이상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민수가 미숙을 말렸어요. 미수가, 그만해. 아니야, 이제 다 말해야 해. 미숙이 순덕을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 이 계획을 세운 게 우리만이 아니에요. 계획? 네, 어머니 재산을 처리하는 계획이요. 순덕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가 계획을 세웠다고? 미숙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교회 김 집사님이요. 김 집사. 순덕은 깜짝 놀랐어요. 김 집사는 순덕이 30년 넘게 다닌 교회의 오래된 신도였거든요. 김 집사가 왜? 집사님이 먼저 제안하셨어요. 어머니가 치매 기미가 있으니까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순덕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치매 기미? 내가 언제?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집사님이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집사님이 부동산 업체도 소개해 주셨어요. 순덕은 현기증이 났어요. 그럼 김 집사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뿐만 아니에요. 미숙이 계속 말했어요. 이모님도 알고 계세요. 이모? 순덕의 친척 이모 얘기였어요. 순덕의 유일한 혈육이었거든요. 이모가 왜? 이모님이 집사님한테 어머니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혼자 살기 힘들 것 같다고. 순덕은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다들 작정하고 나를. 어머니, 모두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어요. 위한 일. 순덕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내 집을 팔고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나를 위한 일이야. 그때 미숙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어머니, 그런데 농지 얘기도 집사님이 아세요. 순덕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집사님이 개발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순덕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김 집사가 내 농지 가치도 알고 있다는 거야? 네. 그리고 미숙이 망설였어요. 그리고 뭐야?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순덕 씨 돈 다 같이 나눠 갖자고. 순덕은 숨이 막혔어요. 30년 넘게 믿었던 교회 사람이 그리고 유일한 혈육인 이모까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도 처음엔 몰랐어요. 집사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순덕은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너는 정말 내 아들이 맞니?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순덕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어요. 30년 넘게 믿었던 사람들이. 순덕은 눈물이 났어요. 아들의 배신도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평생 믿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적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순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적의 정체를 알았네. 순덕은 휴대폰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상황이 바뀌었어요. 급하게 만나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상대해야 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큰 업무가 있어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순덕은 택시를 탔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김 집사, 이모, 그리고 민수와 미수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내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때가 됐어. 순덕의 눈에서 이전과는 다른 빛이 났어요.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싸움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아직 몰랐어요. 이 거대한 음모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싸워야 할 적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순덕의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순덕은 김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비 다 되셨죠? 네, 변호사님.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됐어요. 순덕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말했어요. 김순덕 할머니, 고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제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숙, 그리고 김 집사, 이모까지 모두 공모해서 저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어요. 순덕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확했어요. 위임장 사기, 재산 횡령, 그리고 치매 조작까지 시도했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살펴봤어요. 증거가 상당히 많네요. 녹음 파일도 있고. 순덕은 지난 한 달 동안 김 집사와 이모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었거든요. 그들이 농지를 어떻게 나눠 가질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내용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어요. 같은 시각 민수와 미숙은 새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여보, 엄마가 요즘 조용하네. 포기한 것 같아. 미숙이 말했어요. 그런 것 같아. 나이 들어서 싸우기 힘들겠지. 민수도 안심한 듯 답했어요. 그런데 김 집사님은 어떻게 됐을까? 요즘 연락이 없네. 글쎄 농지 일은 시간이 걸리나 봐.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민수가 문을 열자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었어요. 김민수 씨죠. 긴급 체포 영장 집행합니다. 네? 뭔 소리예요? 사기 및 재산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수와 미숙은 당황했어요. 잠깐만요. 무슨 사기요?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줬어요. 어머니를 속이고 위임장을 위조해서 집을 판 것, 그리고 치매 조작을 통한 재산 가로채기 시도.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엄마가 고발했다고요? 네, 김순덕 할머니가 직접 고발하셨고 녹음 증거까지 제출하셨어요. 미숙이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돼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고발한다고요? 부인도 공범이니까 함께 가시죠. 수사관들이 수갑을 채웠어요. 같은 시간 김 집사의 집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김상철 씨, 노인 대상 사기 및 재산 침탈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 집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순덕의 이모 집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영희 씨 친족 재산 침탈 공모 혐의로. 하루 만에 순덕을 배신한 모든 사람들이 체포됐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가족과 신앙을 배신한 탐욕의 카르텔. 70대 노인을 속인 충격적 사기 사건. 교회 집사가 주도한 노인 재산 가로채기. 종교까지 이용한 악질 범죄. 뉴스에서는 민수와 미숙이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어머니를 휴게소에 버리고 집까지 팔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순덕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는 달성했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윤 할머니가 물었어요.
순덕 씨 이제 시원하지? 글쎄요, 언니. 시원하기보다는 순덕은 잠시 생각했어요. 정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때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김 집사가 자백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뭔가요? 할머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런 일을 당한 노인이 또 있었대요. 순덕은 깜짝 놀랐어요. 다른 노인도요? 네, 김 집사가 지난 3년간 같은 수법으로 5명의 노인을 속였대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고발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예요. 순덕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을 구한 거였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모두 재산을 되찾게 됐어요. 할머니 덕분에요. 순덕은 처음으로 진정한 보람을 느꼈어요. 일주일 후 구치소에서 민수가 면회를 신청했어요. 순덕은 고민했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민수는 말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초췌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순덕은 유리창 너머의 아들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민수야, 내 엄마. 너희가 빼앗으려 했던 건 돈이 아니었다. 순덕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어요. 내 존엄이었어. 그리고 그 존엄을 무너뜨린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될 거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정말 몰랐어요.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도 속였다는 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순덕이 말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중요해. 나를 이용해도 되는 사람으로 봤잖아. 엄마, 민수야, 너는 내가 키운 아들이 맞니?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게요. 순덕은 일어섰어요. 후회는 내가 혼자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엄마, 민수가 울부짖었지만 순덕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면회실을 나서며 순덕은 마음이 정리되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사회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감사 모임에 참석했어요. 김순덕 할머니의 기부 덕분에 어려운 어르신 50분이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재단 관계자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고발로 노인 대상 사기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순덕은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모임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순덕에게 다가왔어요. 순덕 씨죠? 저도 김 집사한테 속을 뻔했어요. 순덕 씨 덕분에 재산을 지켰어요. 다른 할머니도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순덕 씨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도 당했을 거예요. 순덕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신이 한 일의 진짜 의미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할머니가 물었어요. 순덕 씨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네. 네, 언니. 이제 진짜 자유예요. 순덕은 하늘을 봤어요. 여보, 이제 당신 얼굴 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순덕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제가 지킨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제 존엄이었어요. 순덕은 웃었어요. 그리고 그 존엄이 제가 남길 진짜 마지막 유산이에요. 몇 달 후 민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미숙은 2년, 김 집사는 5년이었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그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수는 완료됐어요. 이제는 용서할 시간이에요. 순덕은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거죠. 순덕은 이제 정말로 평화로웠어요. 돈은 없었지만 존엄은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을 구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이보다 더 값진 유산이 어디 있을까요? 순덕은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70대 할머니가 세상에 보여준 정의와 용기. 그것이 김순덕이 남긴 진짜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정의를 위한 싸움에는 늦음이 없다는 것을, 순덕의 마지막 유산은 이렇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